자, 우리 이제 2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2차 시에서는 1차 시에서 다 배우지 못했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리 1차 시에서 MOT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MOT가 뭐다라 그랬죠? MOT. 고객 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객 접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나무 물통 법칙이에요. 자, 통나무 물통은 여러 조각 나무 조각으로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한 조각이 깨지거나 높이가 낮으면 그 낮은 조각의 높이만큼 밖으로 그 높이밖에 물이 담기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 조각들로 연결된 물통에 어느 하나가 깨지거나 어느 하나가 높이가 안 맞는다면 이 이상의 물이 찰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안에 물이 고객이고 밖에 통이 내 외적 모든 요소다. 고객은 고객 접점에서 경험한 서비스 중 가장 불량한 서비스를 유난히 잘 기억하고 그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 외적 모든 요소들 중 하나라도 잘못이 된 게 있다면 고객 만족은 우리의 모든 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요 빈만큼, 그 아래만큼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외적 어떤 게 있어요? 자, 외적으로 보여지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용모, 태도, 말투, 그 다음에 직원들의 예절, 그 다음에 인테리어,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고객은 100%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OT, 고객과 만나는 그 순간에 고객이 보여지는 거,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100-1은 0 법칙. 100번의 고객 접점에서 한 번의 불만을 느끼면 만족도는 0이 된다. 자, 우리가 고객에게 100번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번을 잘못하면 99가 아니라 0이 된다. 이 한 번이 크든 작든 의미 없이 요 한 번의 실수만으로 자, 그 회사, 기업, 피부관리실의 이미지는 0이 된다. 0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재방문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긴 거죠. 그러니, 자, 고객을 100번 만나는 것 중에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방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앞에서 얘기한 물통의 법칙과 똑같죠. 통나무 물통의 법칙과. 통나무도 요만큼이 비어 있는 것 때문에, 고객에게 100% 만족을 해드릴 수 없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의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고객의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자, 요 깨진 유리창이 뭘 의미한다? 유리창이 깨진 걸로 인해서 이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쓰레기가 쌓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집에다 낙서를 해놓거나
하는 것들, 우리가 저번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하철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지하철이 너무 낡고 허름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깨끗이 고치고 났더니 범죄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고객이 만나는 그 순간 그 환경들이 지저분하니까 나 하나쯤 더 어질러도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땐 어때요? 그걸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범죄율도 떨어졌다. 자,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뭐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의미한다. 또한 우리 책상에 막 서류가 널브러져 있고 막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사람들이 그 책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그쵸. 그렇게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이 그 사람의 첫인상이 될 거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작게 보지 않고, 뭐 하나의 실수도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MOT를 결정짓는 요소를 보면은요, 하드, 휴먼, 소프트에서 하드, 물리적 증거, 휴먼, 사람, 피플, 소프트, 프로세스,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물리적 증거 어떤 게 있어요? 교통편, 주차시설, 건물의 청결도, 진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피부관리실에 방문을 할 건데, 걸어서 10분 걸리는 곳과, 버스 타고 10분 걸리는 곳, 어디를 더 찾기가 편할까요? 버스를 탈 거냐, 걸어서 10분이냐? 걸어서 10분인 거, 여기를 버스 타고 가면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주차시설. 자, 주차시설 같은 경우 어때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고객이 방문을 하지 않겠죠. 주차요금 5,000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느니 집 앞에 있는 그와 비슷한 곳을 찾아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진열이에요. 자,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피부관리실의 화장품 진열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겠죠. 자, 화장품 진열이 고객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뭉텅뭉텅이로 그냥 고객이 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물리적인 증거들이 하드고요. 휴먼 피플 사람이에요. 고객이 느끼는 직원의 고객 지향도, 친절도나 용모, 태도, 의사소통, 신뢰성, 이미지 등. 그래서 직원이 단정한 복장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상태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것과 자다 일어난 부시시한 머리에 뭐 이상한 슬리퍼를 신고 있고 막 손톱은 길고 막 휘황찬란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직원이 맞이하는 것과 어때요? 뭐가 달라진다? 그 샵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객에 등대하는 말투라던가 말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MOT의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자, 프로세스 절차예요. 내부 시스템 절차, 배달 예약, 서비스 업무 처리 등. 자, 우리가 피부관리샵에 전화 예약을 하거나 관리를 받고 다음에 언제 올 거예요 하고 예약을 하고 가죠. 근데 그러한 예약 시스템이 내가 오늘 예약을 해놨는데 내 예약이 되어 있지 않대.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리고 그 안에 샵 안에 그러니까 샵 안에 프로그램이 모든 직원들이 공유가 돼야겠죠. 모든 직원들이 공유가 돼서 고객이 왔을 때 모든 직원들이 같은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객이 받는 프로그램이 직원에 따라 그때 달라진다면 고객 역시 마찬가지로 매장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리고 고객이 불만사항이나 요런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따른, 업무 처리에 따른 것도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MOT, 고객 접점, 그 순간에 결정을 짓는 요소다. 그래서 고객이 직원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서비스 품질을 인식, 평가한다라고 했죠. 인식, 평가할 때 그 평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고객을 이제 만났어요. 고객을 만났으면 뭘 해요? 상담을 하죠. 자, 우리가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 보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비언어적 요소와 두 번째, 청각적 요소. 세 번째, 언어적 요소. 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요소가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비언어적 요소. 뭐가 있냐?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 걸음걸이, 태도. 자, 요렇게 언어적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대부분 시각적인 요소가 많죠. 자, 이러한 시각적 요소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MOT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러한 시각적인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 상담실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청각적 요소예요. 음성, 언어, 호음, 말씨, 억양, 속도. 자, 요거는 우리가 고객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요.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고객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걸 말을 하죠. 자, 음성. 어떠한 음성이냐. 혹시 뭐 화가 났는지, 혹은 너무 톤이 높은지, 아니면 톤이 너무 낮은지, 언어.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지, 고객을 존칭하는 존칭 언어를 사용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호흡. 혹시 뭐 말이 너무 빨라서 고객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던가, 혹은 너무 느려서 고객이 답답해 한다던가, 말씨, 우리가 친절한 말씨, 그런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억양, 속도,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자,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이고요. 전문 지식과 숙련된 가설. 우리는 피부 미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피부 미용샵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이유는 뭐예요?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 자, 피부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어떤 사람에게 피부 관리를 받고 싶겠어요? 전문적인 사람에게 받고 싶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상담할 땐 일단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해요. 자, 우리가 고객들도 요즘에 인터넷이나 방송들을 보고 많은 내용을 알고 매장을 방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보다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혹 TV에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왜 고객님과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가설을 가지고 고객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자, 그래서 보면 상담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공감적 경청을 한다. 자, 경청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고객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객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걸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감적. 그러니 고객이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고객이 얘기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듣는 걸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부분을 중심으로 표현한다. 자, 우리가 사람은 원래 긍정적과 부정적 두 가지 중에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거에 대한 기억이 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트러블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이런 경우엔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 전혀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도 어때요? 뭐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뭐 수술 중에 사망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막 사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인지를 시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수술을 했을 때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해 주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정도만 얘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부분, 피부 관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고객 피부 변화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해 준다. 자, 청유형 표현을 사용한다. 자, 청유형 표현이 뭐예요?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청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떠한 관리를 받게 되더라도 고객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죠. 고객님, 자, 청유형 표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이 케어로 진행해 드릴까요? 이런 고객님의 의사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어떤 걸 진행해 드릴까요? 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자, 개방형 표현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뭔가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끝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훨씬 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개방, 끝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열어놓는 거, 단정 짓지 않는 거, 단정 짓지 않는 거, 그걸 개방형 표현이라고 한다. 자, 완곡한 표현은 한다. 자,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의, 강력한 표현이 아니라, 그건 좀 곤란합니다. 라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자, 쿠션 화법을 사용한다. 자, 쿠션 화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한번 좀 부드럽게 해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단어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뭔가를 고객님을 기다리게 해야 되거나, 고객님이 요청하신 사항을 해드릴 수 없을 때,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진행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한 사항을 거절을 할 때, 혹은 고객이 기다리게 해야 할 때, 고객님 실례합니다만, 혹은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의 한번 안 써도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고객님의 요청을 거부할 때 한번 살짝 고객님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해주게 하는 단어를 우리는 쿠션 화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 상황에 맞게 맞장구 표현법을 사용한다. 자, 맞장구 표현법은 뭐예요? 고객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고객에 호응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자, 우리 2차 시에서는 뭐 배웠어요? 자, 우리 2차 시에서는 MOT가 왜 중요한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예시들에 대한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동의 법칙, 그 다음에 100-1의 법칙,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했죠? 올바른 고객과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비언어적, 언어적, 청각적 해서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 여기에 예시를 들었죠. 그리고 또 뭘 얘기했어요? MOT의 결정 요소 세 가지도 얘기했죠. 그래서 하드, 휴먼, 그 다음에 소프트 해갖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상담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화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귀 기울여 주는 거, 요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많이 어려운 건 없으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용을 3차 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